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쥐기현 판사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등 사법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쥐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열린 공판은 단 16차례, 아흘에 한 번꼴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4회까지 열렸던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비교하면 내란 재판은 확연히 속도가 더딥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석방 직후 경호처가 22억 원어치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 개정안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당이 그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들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국회 등이 참여하는 판사 추천 구조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쥐기현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세월호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위헌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재판부 같은 걸 예를 들면 당시에 대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요?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데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촉한 위원회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연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입니다. 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소원 제기까지 검토하는 등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내란 특별재판부 또 내란 관련한 특별 영장 전담 판사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고 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행정처에 관련한 입장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좀 돌아보면 제가 12월 3일 날 12.3 비상계엄 터졌을 때 직후에 제가 법사위에 나가서 이것은 이제 위헌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상권 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헌법 가치 하에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그런 이제 통수권 행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었고 그와 같은 이제 12.3 교훈이나 또 최근에 캐대언 신드롬을 볼 때 저는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어떤 국가 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데 대한 헌법 수호 의식을 철저히 했다라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저희들의 호언 의식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사전에 형식적 법률로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라고 헌법재판에서도 밝혔고 또 여러 헌법교과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법관을 특히 이제 사법부 외에 다른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규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은 재판 과정에도 그 재판받는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법부에서 법관을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특별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